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 송지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뭡니까? 보그 모터사이클의 300ACX입니다. 보그면은 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GGR 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존테스 제품들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존테스 모터사이클을 수입하는 국내 수입 유통사가 GGR 네트워크고요. 요번에 보그 모터사이클도 국내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들이 중국에서 나름 고급화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 보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모터사이클 제조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론신이라는 브랜드에서 대중적인 모델은 론신으로 나가고 좀 고급화된 모델은 이 보그 모터사이클로 출시하는 이런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론신의 고급화 브랜드가 보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론신은 워낙에 유명해요. 한 10년 전, 10년 훨씬 이전부터 퇴계로 우리 사장님들이 중국에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왜냐? 좋은 모터사이클 브랜드 자와다 수입해서 파시려고. 물론 모터쇼 부스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계약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 어디 브랜드 제품이 좋다더라. 기술력이 나쁘지 않다더라. 국내에 가져오면 잘 팔릴 것 같다더라 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중국에 공장 견학 플러스 계약 플러스 탐방 플러스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론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론신이라는 제조사가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반일 거예요. 83년인가 뭐 그랬으니까 네, 벌써 지금 뭐 몇십 년이죠. 근데 지금 그때 막 이게 만들기 시작했던 론신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뭐 어마무시합니다. 론신이 지금 완성차를 몇 대 만든다고요? 1년에? 1년에 만드는 완성차 대수만 250만 대. 250만 대를 만들고 여기 또 엔진을 또 따로 만들어요. 엔진을 만들어서 글로벌 브랜드들에 막 납품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브랜드 B사? 그런 브랜드들의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엔진만 또 납품을 해요. 엔진은 또 연에 몇 개 만든다고요? 엔진만 생산하는 거는 연 300만 대입니다. 완성차는 250만 대, 엔진은 300만 대를 생산한대요. 그래서 론신이 지금 중국에서 한 해 엔진 생산량 1위, 한 해 완성차 생산량 1위,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을 뭐 지구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론신은 글로벌 모터사이클 시장의 공장인 셈이에요. 완성차 OEM, 엔진, 파츠 뭐 다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있는데 모든 완성차가 안전검사라는 거를 받아요. 차든 모터사이클이든 자전거도 비슷한 테스트를 받는데 심지어 우리가 쓰는 헬멧도 이렇게 안전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래갖고 뭐 인증 뭐 스티커를 붙이고 뭐 하고 하는데 론신은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안 받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안전검사를 면제를 해줬답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결과물은 테스트 해보나 안 해보나 어느 정도 우리 테스트의 선 위니까 안 하고 수출을 하든 판매를 하든 뭐 인정해줄게 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독일 브랜드들한테 엔진도 수출하고 할 정도면 글로벌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기술력이나 인지도는 인정받았다고 이제 봐야죠.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독일 B사 같은 경우도 스쿠터 모델뿐만이 아니라 미들클래스급 모델에 탑재되는 800cc, 850cc 정도 되는 엔진을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모델명을 말씀드리면 다 아는 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데들한테 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대단하다고 봐야 되고 중국 시장에서는 되게 고급화 모델 그러니까 아까 송 기자가 설명드렸지만 론신의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고급형 브랜드가 제네시스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론신의 고급형 브랜드가 보그인데 그게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보시다시피 네이키드 형식의 모터사이클이에요. 이걸 딱 보면 송 기자는 뭐 같다고 그러나요? 온로드 오프로드를 다 달릴 수 있는 스크램블러. 스크램블러. 좀 됐어요. 이제 유행을 한 지 한 4, 5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4, 5년? 한 3, 4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스크램블러가 유행처럼 각 브랜드에서 많이 내놓고 뭐 한 게 뭐 한 3, 4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유행에 따른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국산 모터사이클들은 앞서가지 않아요. 쫓아갑니다. 아, 이게 확실한 시장이다. 확실한 유행이다 싶으면 안전한 뭐 안전빵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아, 저쪽 타겟층이 확실하구나.
시장이 이제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구나. 딱 그러면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크램블러 스타일로 뽑아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온로드 네이키드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오프로드용 타이어, 스포크 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보다는 약간 디자인 위주로 구성된 스크램블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적용됐습니다만 여기 약간 오프로드 정말 주행 가능한 성능까지 확보하고 싶다라면은 조금 더 긴 서스펜션을 탑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구성한 게 일반적인 스크램블러의 형태죠. 디자인의 요소들을 잘 보면 클래식 플러스 모던을 더하면 이제 네오 레트로 뭐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클래식과 현대적인 부분이 약간 공존하는 앞에 지금 라이트 같은 부분은 되게 좀 살짝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뭐 이런 타이어랑 뭐 이런 부분들에 맺히는 클래식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스크램블러 장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크게 딴지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스크램블러의 기준을 디자인적으로만 완성되면 되냐 아니면 실제 주행 성능도 스크램블러에 맞아야 하냐 뭐 요 차이를 가지고 뭐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디자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300cc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292cc인데 뭐 그 정도 엔진을 장착한 사이즈의 뭐 그 정도 뭐 시트고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뭐 크기도 그렇고 크기는 대충 어느 정도예요? 차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차체 사이즈는 전장이 1997mm, 전폭이 830mm, 전고가 1135mm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트고 같은 경우는 795mm입니다. 795인데 얘가 그렇게 시트가 넓지 않아요. 살짝 얄쌍하고 또 곡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172에 평균 체중에 뭐 그런 사람인데 제가 탔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로워요. 제가 봤을 때는 300cc 모터사이클의 전형적인 그 정도 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스타일이고 디자인을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처음부터 막 칭찬을 했잖아요. 뭐 중국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왜 저희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처음부터 하고 시작했는지 기계적인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기계적인 성능을 칭찬을 하려면 처음에 딱 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오픈을 하고 가격 대비 이게 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519만 원입니다. 519만 원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급의 비슷한 퀄리티의 비슷한 부품을 쓴 모델들보다 저렴한데 이거는 다 좋은 부품을 썼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터넷을 잘 뒤져보면 이거를 기계적으로 분석하신 포스팅이나 영상이나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하시는 말씀마다 다 비슷해요. 아까 뭐 ECU도 말씀하셨지만 ABS도 보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등화류 이런 것들 LED 전부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드레스업 파츠들 어떻게 보면 이런 정말 단순한 드레스업 파츠 그냥 일반 철로 해도 됐을 텐데 알루미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고급감을 좀 한층 더 끌어올리려고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엔진만 놓고 보면 292cc 수랭 단기통 엔진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론신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막 만드는 영상 자료나 막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론스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산 대수, 수출 대수 뭐 그런 것들이 1위를 하고 있는 제조사기 때문에 뭐 가내수공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생각했다면 완전 오산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출 대수를 만족시킬 수도 없거니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 브랜드의 뭐 엔진 같은 것들을 제조해서 납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곳에 이제 엔진을 뭐 한 대, 두 대 납품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대 이상 납품을 할 텐데 균일한 품질, 균일한 성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직원들을 정말 잘 관리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불량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첨단화된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일정한 성능,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납품할 수 있는 성능이 갖춰져야 그렇게 뭐 유럽 브랜드에도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그 300 ACX
브랜드에 적용되어 있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론신이 새롭게 개발하고 그런 엔진은 아닙니다. 만든 지 상당히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수랭 단기통 이 엔진은 론신이 진짜 오래 만들었고 많이 만들었고 결국 이거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엔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엔진의 완성도나 퀄리티, 뭐 그런 기계적인 숙련도의 경우에 거의 독일 브랜드가 수입을 하는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만족시킨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장이잖아요. 그 부분이 믿을 수 있는 퀄리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본기 하나는 좀 약간 충실한 중국산 모터사이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292cc 수랭 단기통 이 보그 엔진은 대충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홍 기자가 설명을 좀 해줘요. 엔진 같은 경우 최고 출력은 25.8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25Nm입니다. 스펙만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업계 평균값 정도? 그 정도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300cc에 기대하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꽉 찬 300cc 정도? 묵직한 300cc?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성능은 그 정도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일단 앞에 보이시는 서스펜션?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를 사용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방향으로 쓸 때보다는 좀 더 민첩성에 초점을 둔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앞에는 지금 더블 디스크 사용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ABS가 앞쪽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더 미끄러운路面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ABS 모듈이 보쉬에서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고요. 뒤에는 일단 싱글 디스크 방식입니다. 근데 300cc 배기량에 이 정도 브레이크 시스템이면 아마 업계 평균보다 살짝 높을걸요? 앞에가 싱글 디스크인 모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수준 이상인 것 같고요. 또 뭐를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머플러는 이렇게 약간 숏 방식이에요. 네. 짧은 방식으로 되게 좀 깔끔하게, 제가 봤을 때는 스크램블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로 길게 빼든가 아니면 짧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칭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짧은 머플러 때문에 아마 실제 주행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배기음이 라이더한테 잘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요즘에 그 배기음 때문에 조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 배기음과 관련된 제재가 뭐 바뀐다고 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소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딱 300cc 스크램블러라고 하면 요 정도 고동감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 소리가 좀 나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것도 LED로 다 고급화돼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이고, 네. 시트도 저희가 시승을 해봤지만 상당히 푹신하고 괜찮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트가 움푹 많이 파여져 있어서 뭐 나름 시트고를 낮게 하는데도 좀 한몫했지만 좀 약간 얄쌍하게 좁게 만들어져 있어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착지성이나 그런 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편의 장비로는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LCD가 탑재되어 있어서 주행 관련 정보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아래쪽으로 USB 충전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요즘에 내비게이션으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바로 여기에다가 충전 케이블 연결해서 배터리 걱정 없이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타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알루미늄 파츠들도 사용을 했고 대단히 구성을 잘 해놨어요. 뭐 이런 언더가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능적인, 기능적인 스크램블러보다는 약간 디자인적인 스크램블러라고. 그래서 보시면 언더가드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요 하부 쪽은 뚫려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소음기 중통 부분인데 이 아래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래쪽을 다 막아주지는 않는데 언더가드의 느낌을 주는 하부 커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요소들은 잘 갖춰 놓았고요. 저는 300cc급, 250cc급 네이키드를 상당히 많이 타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야, 중국산이 이 정도라고? 감탄을 좀 했어요, 솔직히.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 기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 엔진의 성능, 엔진이 뭐 대단히 고성능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가격에 기대했던 정도의 성능, 기대했던 정도의 그런 반응성이 나와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구조상 최고속이 한 130에서 140 정도의 뭐 리미트가 걸려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그 앞까지는 정말 부드럽게 즉각적으로 나와주는 엔진 성능,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가속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은 어디 가서도 어디 내밀어도 뭐 모자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충실하다는 거, 완성도가 높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한없이 칭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세련되고 비싸 보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을 빼고 그 색안경을 빼고 519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이 정도 누리면 저는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기대치를 살짝 낮추고, 돈은 없는데 좀 더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뭐 뽀대가 나고 싶다 그러면 중고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고 얘기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기 충실하고, 요즘에 가성비, 가심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성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오토바이 300cc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우수함, 그런 걸 진짜 그냥 느끼고 싶다, 날 것 그대로의 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접 타봤거든요. 송 기자 어땠어요? 저는 뭐 아까 그렇게 뭐 성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스펜션, 앞은 역방향 텔레스코픽 포크고 뒤에는 이제 프리로드 조절할 수 있는 모노쇼크 업소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생각보다 꽤 민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움직임은 앞뒤로의 움직임보다는 이 좌우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로의 움직임이 이 정도 모터사이클이면은 이 정도로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막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함이 들 정도로 막 되게 흔히 낭창거린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짧은 쇼코너가 이어지는 그런 와인딩 코스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빠르게 누워줘서 다음 코너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능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형 핸들인데 딱 탔는데 포지션이 너무 편해요. 포지션이 170대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딱 탔을 때 정말 이 자세 포지션 자체가 너무 편해서 느낌이 처음 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어제까지 탔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고, 고속으로 달릴 때, 저속으로 달릴 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어제까지 탔던 걸 또 타는 느낌?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면 똑같은 코스를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계속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돌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지겹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걸 타면서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느껴요. 반복적으로 느끼는데, 어떤 차량은 막 타면서 막 스릴감도 느끼고 막 졸밋졸밋하면서 그런 쾌감을 느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편해. 안정감 있어. 익숙해. 분명 처음 탄 건데, 이거 예전에 탔던 뭔가랑 너무 비슷한데 딱히 또 그 모델이 딱 떠오르진 않아. 약간 그래요. 익숙한 그런 느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고요. 엔진은 저회전이든 고속에서 쥐어짜든 간에 무던합니다. 누가 타든 간에 다 받아줄 수 있는, 초보가 타서 위태위태해도 클러치 조작이 미숙한 그런 초보가 타든, 막 미션 넣는 게 미숙한 초보가 타든, 아니면 나름 베테랑 라이더들이 타든 간에 겸허하게 나는 다 받아준다. 나는 누가 타도 그냥 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애 같아요. 무던 둥글둥글 뭐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보그도 원래 런칭 시점이 좀 더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부품 수급이나 그런 거를 철저하게 다 해놓으시고 런칭하느라고 시점이 좀 늦어진 거라고 전에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그 300 ACX 모델입니다. 제조사는 중국의 론신이고요. 국내에는 GGR 네트워크스가 수입, 판매, 사후 처리까지 합니다. 기계적인 스펙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중국산 대비 상당히 우수하고, 나름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중국산이라는 딱지, 선입견, 색안경 빼고 봐도 충분히 우수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519만 원인데 비해 보쉬 부품 같은 그런 부분들 다 나름 비싸고 괜찮은 부품들을 수급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 성능비 상당히 뛰어나고, 하지만 이 보그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거, 중국산에 걱정이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빼면 상당히 잘 나온 네이키드 스크램블러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막 이중소형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 뭐 선택지가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입문하실 때 선택하시기 좋은 뭐 이 쿼터급 250cc, 300cc 이 전후의 모터사이클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이 뭐 일본 브랜드 제품 혹은 뭐 유럽 브랜드 일부,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보그 300ACX나 아니면 뭐 존테스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가격적인 면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고 스타일적인 면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스크램블러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 맞아요. 이 급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포지션도 편한데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만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종소형 따시고 커터급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일단 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성비 이런 거 좋아하시고 브랜드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타실 만한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송 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막 이종소형 따셔서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 고민하시겠지만 스크램블러 스타일을 원하신다라면은 요 보그의 300ACX가 유일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거밖에 선택지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구성이나 편의 장비 이런 것들도 아쉽지 않기 때문에 구입 고민하고 계신다라면은 가까운 대리점 방문하셔가지고 제품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기회가 된다라면 시승도 한번 하셔서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뭐 존테스나 보그 말고도 이제 속속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들 마시고 경험해보시고 또 약간 충격에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산 제품을 좀 제대로 바라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것도 제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서 또 보그 300ACX 모델 시승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트TV 이상재 송지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